돌아올 수 없는 금지구역 19, 13일을 공개합니다. 발리, 모모들이 묵는 호텔. 코로나 팬데믹 이전까지만 해도 국내 신혼부부들의 허니문 성지로 꼽히던 이곳. 오 기자의 신혼여행지기도 했던 인도네시아 발리입니다. 어땠습니까, 솔직히? 아이, 너무 행복했죠. 그래요? 너무 좋았죠. 뭐가 좋았는지. 이를 악물고 얘기하는데? 아니 왜 일을 안 물어? 신혼여행 왜 그래요? 아니, 뭘 해도 좋을 때 아니, 아닙니까? 너무 숨만 쉬어도 좋을 때. 지금은 안 그렇다는 얘기예요? 아니 지금도 좋아. 울어요? 울어? 아, 너무 좋았어. 셜록이 어머님, 아버님의 사랑이 절로 샘솟을 리마인드 허니문 코스로 아주 럭셔리한 호텔을 소개해드립니다. 이 호텔은 고원지대에 있어서 탁 트인 멋진 뷰는 물론이요. 바닥은 고급진 대리석으로 쫙 깔린 5성급. 다만 호텔 체크인하기 전에 요거 하나만 챙기시면 됩니다. 바로 담력입니다. 담력이. 담력 있잖아요. 우리 셋 중에 제일 담력 있을걸? 근데 이럴 줄 알았어. 왜? 아니 아내를 데려가는 건데 아이랑 괜찮겠습니까? 아니 무슨 호텔 5성급 호텔에 담력이 필요해요? 제가 소개해드릴 이 호텔은 발리 중북부의 부두굴에 위치한 부두굴 타만 호텔. 자, 호텔을 뒤덮은 자욱한 안개와 벽면을 어지럽게 감싸고 있는 넝쿨과 거미줄, 진흙과 이끼로 뒤덮인 바닥까지. 보기만 해도 닭살 돋는 이 모습에 강심장들의 핫스팟으로 떠올랐습니다. 일명 고스트 팰리스. 유령들의 궁전으로 불리고 있는 폐호텔입니다. 아 영업을 안 하는 데구나. 영업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아니 근데 누가 잡니까 저기서? 근데 저한테 그 애기 데리고 가라고요? 아, 애기를 왜 데리고 가요? 혼자 갔다 와야지. 아, 혼자 가라고요? 아니 저기 아내를 놔두고? 아내랑 저기 풀장에 두고 갔다 와야죠. 발리 딴 데 묵으면서 나 그럼 혼자. 저기를 어떻게 애기를 끌고 가? 아니, 제가 뭐 평생 그렇게 서운하게 했습니까? 많죠. 아니 근데 저 사진을 보면 네. 되게 잘 져놓은 것 같은데 사연이 있나 봐. 왜 운영을 안 하죠?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부두굴 타만 호텔은 완공 직전 공사가 중단돼 10년 이상 방치된 상태라고 합니다. 아니 저 정도면은 들어간 돈도 장난 아닐 텐데 저게 어떻게 개장을 못했지? 자, 이 호텔이 방치된 이유에 대해서 호텔 투자자가 살인 교사 혐의로 체포된 뒤 공사가 중단됐다. 호텔 공사 도중 인부들이 잇따라 사망한 뒤 방치됐다. 이런 소문들만 무성할 뿐 이 호텔이 방치된 명확한 이유는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호텔 유리창이 갑자기 깨졌다던데? 호텔에서 단발머리 귀신이 자꾸 나타난대. 이런 미스테리한 목격담이 이어지면서요. 인근 주민들은 호텔 근처에 가길 꺼린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분 중에 주민들도 가길 꺼려한다는 이 고스팰리스를 찾은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박준영 씨가 너튜브 촬영을 위해서 이 호텔을 찾아갔습니다. 아 진짜요? 전자 어떤 잡음이 들렸어요. 뭐가 있었어요? 오. 팔에 뭐 묻어있어 계속 내 팔에 자꾸 뭐 붙잡는 것 같아요 이게. 조금 좀 안 좋은 기 같은 건 있는 것 같긴 한데 지하로 내려갈 때가 솔직히 조금 내가 으시시할 만하네. 뭐 야외 촬영 다들 해보셨겠지만 저런 오디오는 잘 수음이 안 되거든요. 저런 일이 거의 없어요. 없죠. 아니면 있다고 하더라도 뭔가 사람이 많거나 도시 한복판에서는 저런 잡음이 가끔 있지만 그렇죠. 저 발리 한복판에 아무것도 없는데 저런 잡음 나온다. 전파 간섭되는 그런 쉽지 느낌. 않죠. 저기 전파 간섭할 게 뭐가 있겠냐? 없지. 발리 부두굴에 버려진 폐호텔. 대체 그곳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돌아올 수 없는 금지 구역 19, 12위 공개합니다. 수십 년 동안 잔혹한 사망 사건이 끊이지 않으며 절대 발을 들여놔선 안 되는 금지 구역으로 통하는 곳이 있다는데요. 바로 캐나다 노스웨스트 준주에 위치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나하니 국립공원의 한 계곡인데요. 더욱더 충격적인 것은 이곳에서 사망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머리가 없는 시신으로 발견. 그래서 그 계곡은 일명 헤들리스 밸리라는 끔찍한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어우야 너무 무서운 이름인데. 아니 죽은 거는 뭐 조난당해 죽었다 치고 머리가 잘려 있어. 그 공통적으로 다 그렇다니까. 이상하다. 아, 저기에 무슨 괴물이라도 사는 거예요? 아니면
저기 부족들이 있어서 뭐 침입자를 그렇게 처단하고 뭐 그런 건가?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과거 나한이 국립공원의 계곡에 거대한 금광이 있다는 소문이 타당하게 퍼졌는데요. 이에 1898년 광부 6명이 금을 캐러 계곡을 찾았다가 실종. 그리고 몇 년 뒤 그들은 머리 없는 시신으로 발견됐고요. 이후에도 금광을 찾아온 수많은 이들이 헤들리스 밸리에서 머리 없는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그러니까 금광을 찾으러 간 사람들이 희생이 된 거네요. 그렇죠. 근데 그냥 죽는 게 아니라 머리가 없어질 정도니까. 누군가 저 금광을 지키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에요? 금광을 지키는 사람이 아닌 거지. 너무 이상하다. 그러니까. 헤드리스 밸리를 찾은 이들이 머리 없는 시신으로 발견된 것에 대해서는 다양한 추측이 제기됐는데요. 헤드리스 밸리 미스터리 첫 번째 가설, 빅풋의 소행. 그 일대에서 큰 발자국을 봤어요. 빅풋의 소행이 분명합니다. 이 나한이 국립공원 일대에서 커다란 발자국 또 괴이한 털이 발견이 됐다면서요. 빅풋 목격담이 속출한 겁니다. 빅풋이 만약에 있다면 그렇게 시신을 훼손하는 것도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거나 이건 증명은 안 됐잖아요. 실존하는지 안 하는지. 그리고 왜 또 사람 머리만 가져간다는 얘기는 좀 처음 들어봐요, 빅풋이. 자, 그래서 제기된 두 번째 가설, 나하족의 소행. 원주민 나하족이 침입자들을 처단한 겁니다. 나한이 국립공원에 거주하는 원주민 나하족이 방문자들을 침입자로 인식, 잔혹하게 살해했다는 건데요. 하지만 나하족은 존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전설 속 부족으로요. 헤들리스 밸리에서 왜 머리 없는 시신이 발견되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캐나다의 버뮤다라고 봐도 되겠네요. 제가 가면은 못 나온다. 아니 근데 뭐 사람만 사라지면 버뮤다라고 할 텐데 여기는 아예 머리가 사라지니까. 그 이상으로 더 참혹한 일이 더 벌어지고 무서운 거죠. 돌아올 수 없는 금지구역 19, 10위를 공개합니다. 유명 병원에 숨겨진 잔혹한 비극. 여름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공포 스팟 중에 한 곳이 병원이죠. 이번에 소개해드릴 곳은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장소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는 미국의 웨이버리 힐스 병원입니다. 아우. 저기 그냥 들어가 있어도 아무 소리 막 이상한 소리 들릴 것 같아요. 자, 이 병원은 1910년 개원한 뒤 1982년 문을 닫은 후에도 그 자리를 지키며 유명세를 치르고 있는데요. 이곳이 유명해진 이유. 빈 병실에서 비명 소리가 들렸어요. 3층에서 눈이 없는 소녀 유령을 봤어요. 이곳에 유령이 자주 출몰, 심지어 이 병원에 환자였던 것으로 추정되는 유령의 사진까지 찍혔다고 합니다. 야, 저거는 흐릿하지도 않고 너무 실제 인물처럼 나왔는데? 자, 그리고 이 병원에서 가장 유명한 곳은 502호실. 이곳에서 특히 유령이 자주 목격된다고 합니다. 자,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1928년 한 간호사가 502호에서 목을 매 자살. 그리고 4년 후인 1932년에도 또 다른 간호사가 같은 밤 502호 창문 밖으로 몸을 던져 자살했다고 합니다. 아, 그 후로도 이 병원의 간호사들의 자살이 잇따랐는데요. 자,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병원에서 사망한 환자 수만 해도 약 6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물론 병원이니까 환자가 사망할 확률이 높긴 하지만 근데 또 오랜 세월이긴 하지만 그래도 6만 명은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사실 유령들이 떠돈다는 웨이버리 힐스 병원 전체엔 아주 섬뜩하고 잔혹한 과거가 숨어 있었습니다. 이곳은 사실 100여 년 전 결핵 치료 병원으로 아주 유명했던 곳인데요. 결핵 치료제가 개발되기 전인 1900년대 당시 결핵은 마치 사망 선고와도 같은 난치병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웨이버리 힐스 병원에선 결핵 치료법을 개발했다는 소식에 환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현재 결핵은 약물 복용으로 치료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네. 하지만 당시 웨이버리 힐스 병원에선 환자의 폐 구멍을 뚫는 수술을 갑니다. 그러자 잘못된 수술법으로 병이 악화돼 많은 환자들이 사망했던 겁니다. 그러자 병원에선 환자들의 죽음을 감추기 위해 일명 죽음의 터널로 불리는 지하 터널을 만들었고요. 시신을 몰래 빼돌려 매장하는 만행을 벌였습니다. 저건 팩트죠. 이거는 뭐냐. 저게 이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이 모습을 목격한 간호사들은 병원의 압력으로 이 사실을 발설할 수 없었고 이에 죄책감을 느껴 자살하는 일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너무 가슴 아픈 일이네. 그러니까 간호사들이 자살한 이유도 너무 가슴 아프네요.
이해가 되네요. 그분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고 아니 환자들을 상대로 어떻게 저렇게 끔찍한 짓을 벌이지. 인체 실험한 거 아니야, 저거? 그 원혼들이 병원에 떠도는 걸 수 있겠어요. 그 환자들의 그 억울한 희생. 아, 너무 비극적이다. 안타깝네요, 진짜. 돌아올 수 없는 금지구역 19 9위 공개합니다. 미국 네바다주에 위치한 호턴 광산. 1980년대 폐광된 곳으로 현재는 입구에 철사 울타리와 출입 금지 표지판이 세워져 있지만 2013년 7월 아주 호기롭게 이곳을 찾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꼭 출입금지 구역이라고 하면 일부러 가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 자, 그의 정체는 지질학자 출신의 프랭크 후드로요. 현재는 미 전역에 해광, 동굴 등을 탐험하는 너튜버로도 활동 중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관심을 끌기 위해서 출입금지 구역. 어떻게 보면은 저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매력적인 장소인 거죠. 자, 이번에도 출입 금지 표지판을 그는 가볍게 무시하고 몰래 호턴 광산에 들어갔습니다. 아니 내가 이런 곳 한두 번 다니나. 여긴 뭐 별거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어둠 속 저 너머에서 누군가 쳐다보는 듯한 느낌이 든 후드. 그리고 후드는 정말 충격적인 광경을 발견했습니다. 저 사슬들에 좀 주목을 해주시겠어요? 사슬? 저 뭐야? 저 왜 흔들려? 왜 있어? 아니 흔들리잖아, 쟤. 어! 왜 제 말 흔들려? You swing back there. I don't know if you can see that in the video or not. 바람으로 저렇게 움직인다고 쇠사슬이? 유독 저거 하나만. 그러니까, 에이, 그건 말이 안 돼. 그건 진짜 말이 안 돼. 진짜 이상하다 이거. 아, 그렇습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쇠사슬을 밀치기라도 한 듯 유독 저 쇠사슬 하나만 요동쳤는데요. 순간 오싹해진 후드는 곧바로 해광을 뛰쳐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 미스터리한 일이 도무지 잊히지 않았던 그는 1년 뒤인 2014년 그곳 호턴 광산을 다시 찾았습니다. 자, 이번엔 좀 더 용기를 내 폐광 깊숙이 도달했습니다. So, 그리고 주변 구조물을 설명하려던 그 순간 see if it's any 그들은 또다시 패닉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뭔 소리야? Like I said, 앰뷸런스? 앰뷸런스 소리 들리지 않았어? 마지막 앰뷸런스 소리였고요. 그 전에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야. 막 웅성거렸는데. 그죠? 네. 뭐 라디오 실수로 킨 거 아니야? 아니. 누가 사고를 당해서 그 사람 주변에 모여들어가지고 사고 당해서 사이렌이 들리는 거네. 앰뷸런스가 급하게 온 거네, 폐광산으로.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드는 소리예요. 폐광인데. 아니 그러니까 그때 있었던 일을 그 유령들이 알려주는 거지. 아직도 그 소리가 울리고 있다는 응, 알려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고. 오, 너무 무섭다. 이 영상이 너튜브를 통해 공개되자 광산에 갇힌 영혼의 목소리다. 봐. 라디오 신호음 아닐까? 각종 추측이 난무. 그리고 한 누리꾼은 음성을 해석했다고 주장하며 그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아, 뭐야. 어떻게 해서 그래? 네, 해석했다고 하는 사람의 번역이었습니다. 진짜 저 안에 뭐 있는 거 아니야? 자, 이번 특종은 광산에 이어 왠지 모를 오싹함이 전해지는 동굴에 대한 소식입니다. 러시아 하카스 공화국 시린스키 군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한적한 곳에 위치한 카시굴락스카야 동굴. 이 동굴은요, 예전부터 들어가면 죽거나 정신이 이상해진다는 일명 검은 악마의 동굴로 소문이 자자한데요. 왜 이 동굴에 이런 무시무시한 소문이 생겼느냐? 자, 1965년 어느 날 20명의 대학생이 카시쿨락스카야 동굴로 탐험을 떠났는데요. 아, 근데 20명이나 갔으면 사실 뭔 일 생길 가능성 별로 없는 건데. 자, 그런데 얼마 뒤 황급히 동굴 밖으로 뛰쳐나온 두 학생. 안에 동굴 안에 뭔가 있어요. 이제 친구들을 데려갔어요. 그리고 학생들은 동굴 안에서 악령을 보았다고 주장. 그 악령이 친구들을 데려갔다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이후 조사 결과 18명은 모두 실종. 와. 그리고 살아 돌아왔던 두 학생은 불안 증세를 보이다 정신병원에 입원했고요. 그중 한 명은 얼마 후 원인 모를 질병으로 사망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래?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뒤 동굴 인근 주민들이 놀라운 이야기를 전했는데요.
그 동굴에 고대인의 영혼이 있어. 그 영혼이 애들을 지옥으로 데려간 거야. 전설에 의하면 과거 이 지역에 살던 하카스족은 이 동굴에 사람을 죽이는 악마가 있다고 믿었고 하카스족 주술사는 그 악마를 달래기 위해 제물로 사람을 바쳤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래서 이 지역 주민들은 죽은 하카스족 주술사의 영혼이 지금도 동굴에 들어오는 사람을 죽여 제물로 바치려 한다고 굳게 믿고 있어서요. 카시쿨락스카야 동굴에 출입하는 것을 절대 금기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학생들이 제물이 됐다니. 이 얘기에 따르면 그렇게 볼 수 있다. 야, 무슨 주술사의 영혼이 떠돌고 있다는 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긴데. 근데 저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났잖아. 그러니까. 자, 그런데 사건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그로부터 6개월 뒤 카시쿨락스카야 동굴에 견학 갔다가 돌아온 학생들은 모두 동굴에서 알 수 없는 공포를 느꼈다고 주장했고요. 그리고 그중 한 명이 환각 증세를 보이다가 갑작스럽게 사망. 그리고 그 학생은 죽기 전 결정적인 메모를 남겼습니다. 돌구멍에 악마가 있다는 내용과 함께 죽지 마, 돌을 기억하라 라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뭔 소리예요? 그 안에 돌을 기억하라. 어쨌든 악마가 있다는 얘기네요. 그 안에 뭔가 있다. 그걸 언급을 했잖아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동굴에는 숨은 반전이 있었습니다. 미스테리한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자 1983년 노보시비르스크 실험의학 연구소의 과학자들이 동굴 조사에 나섰는데요. 그 결과 동굴 안에 악령이나 다른 생물체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본 악령은 환각이었고 이는 동굴에서 흘러나온 저주파 때문이라고 추측했는데요. 저주파가 있다고 환각을 보나요? 이 저주파는 왜 나와요? 이 모든 것이 다 밝혀지지 않았다는 거죠. 돌아올 수 없는 금지구역 19 4위 공개합니다. 심령 스팟에 숨겨진 참혹한 진실. 언젠가부터 실제로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서 한때 나 담력 좀 세다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성지로 각광받기 시작한 곳이 있었으니 바로 경상북도에 위치한 한 폐공장입니다. 오, 새로운 곳이네요. 자, 그런데 이 폐공장에는요, 으스스한 외경만큼이나 소름 돋는 소문들이 무성합니다. 과거 이곳은 섬유공장으로 운영됐는데 원인 모를 화재 사고로 공장 사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전해졌고요. 이후에 들어서는 구두 공장에서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 신변을 비관한 사장이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어선 공장이 안경 공장이었는데요. 이곳에서 역시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해 결국 공장이 폐업됐다고 합니다. 진짜 뭐 마가 낀 건가? 자, 그런데 말입니다. 폐공장을 둘러싼 흉흉한 소문이 돌자 이게 다 그 코발트 광산 때문일 거야. 맞아. 억울한 영혼들이 나타난 거지. 코발트 광산하고 공장은 또 무슨 관계가 있는 거야? 뭐 광산에서 무슨 사고가 있었던 거예요? 어허. 이 코발트 광산은 무기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코발트를 채굴했던 곳인데요. 그런데 이 광산은 괴담보다 더 끔찍하고 참혹한 진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먼저 1941년 일제강점기 당시 조선인들이 강제징용돼 그들의 피와 땀이 서려 있는 곳으로요. 4년 뒤인 1945년 폐광된 채 그대로 방치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1949년 남북 간의 이념 대립이 극심하던 이 시기에 당시 좌익 인사들의 교화 목적으로 국민보도연맹이 결성됐는데요. 그런데 한국전쟁 당시 국가가 나서 국민보도연맹 회원들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하기 시작. 바로 이때 방치돼 있던 코발트 폐광산이 학살지로 이용됐던 것입니다. 저 요걸들. 가슴 아픈 한국 현대사입니다. 네. 자, 그리고 더 가슴 아픈 건 식량을 준다는 말에 혹해 다수의 민간인들이 단체에 가입, 안타깝게 희생당했다는 것이죠. 억울한 죽음도 너무 많았네요. 아니 그 무서운 소문이 돈 게 혹시 그 이 억울하게 희생당한 사람들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코발트 광산 학살 사건이 발생한 지 50년이 지난 2000년대에 들어서야 유해 발굴이 진행됐고요. 억울하게 희생된 민간인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위령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광산 속에 수천 구의 유골이 남아있는 상태로요. 하루빨리 희생자들의 유골 발굴 작업이 진행돼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여름 특집 미스터리 오싹 원정대 19 10위 공개합니다. 중국판 모모.
중국 스촨성 러산시에 위치한 헤이주거우 숲.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안개가 자욱히 깔리고 검은 대나무들이 우거진 비경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근데 진짜 이쁘다. 풍경은 기가 막히네요. 그런데 이 숲에는 아주 무시무시한 전설이 깃든 곳이 있습니다. 현지인들에 따르면요. 1950년대 수십 명의 사람들이 저 계곡을 건넜지만 살아 돌아온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어요. 헤이주거우 숲에 위치한 협곡. 이곳에 들어가는 건 자유입니다. 하지만 무사히 돌아올 수는 없습니다. 이른바 죽음의 계곡으로 불리고 있는 곳입니다. 뭐야, 무섭게. 저기서 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 오싹하다. 아니, 되게 예쁜 풍경이었는데 그 말 듣고 나니까 되게 무서워 보이네요. 갑자기. 보이죠. 네. 실제로 과거부터 수차례 의문의 실종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2016년에도 탐험에 나섰던 남성 한 명이 실종, 많은 사람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그래서 헤이주거우 계곡은요, 선박과 항공기들이 원인 모르게 실종되는 것으로 유명한 버뮤다 삼각지대의 이름을 따서요, 중국판 버뮤다 삼각지대라고도 불립니다. 그런데 말이죠, 더욱 소름 돋는 것은 헤이주거우 계곡의 위도는 북위 30도로 버뮤다 삼각지대와 같은 위도에 위치했다는 점입니다. 헐. 심지어 헤이주거우의 지형 또한 같은 삼각형 형태였습니다. 뭐야,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되게 무섭네. 아니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이 실종됐다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건이 벌어진 거니까. 헤이주거우 계곡을 둘러싼 이 오싹한 미스테리한 사건들 때문에요. 그 계곡에 키가 2m가 넘는 거인이 산대. 계곡에서 큰 소리를 내면 산신이 노해서 안개를 뿜으며 그 사람을 쓸어가 버린대. 거인설부터 산신의 할아버지라 불리는 야인의 전설 등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면 사실 좀 과학적으로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헤이주거우 계곡을 조사한 전문가들에 따르면요. 헤이주거우는 다량의 철이 함유된 현무암이 분포돼 있어 자기장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습니다. 자, 이 높은 자기장 수치 때문에 많은 사람이 방향 감각을 상실하고 숲에서 길을 잃은 것이라 주장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 또한 하나의 주장일 뿐 명확한 인과관계가 밝혀진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헤이주거우 계곡, 그 비밀은 밝혀지지 않았지만요. 부디 연구가 지속돼 더 이상의 미스테리한 실종 사건이 발생하지 않길 바랍니다. 여름 특집 미스터리 오싹 원정대 19 6위를 공개합니다. 저주받은 모모떼 습격. 2021년 11월 12일 이집트 남부 최대 도시 아스완.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병원을 찾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역병이네, 역병. 큰 사고가 있었던 거야. 수백 명의 사람들이 병원을 찾기 전 아스완에는 천둥이 치고 우박이 쏟아지는 등 이례적인 폭풍우가 몰아쳤는데요. 건물들이 부서지고 도로가 파괴, 또 전기까지 차단됐을 정도로 그 파급력은 어마어마했습니다. 기상이변 때문이야. 하지만 이 매서운 폭풍우는 재난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일은 없었어요. 이건 저주가 틀림없어요. 공포했던 아스완 시민들. 대체 이곳에 무슨 일이 있었나? 폭풍우가 그친 이후 영화에서나 봄직한 수백, 수천, 수만, 아니 셀 수 없는 수의 전갈대가 출현. 와, 마을을 급습한 건데요. 전갈에 쏘인 환자들은 극심한 고통과 함께 발열, 구토, 설사의 증상을 겪고 병원을 찾은 겁니다. 와 이거는 가끔 막 성경에 나오고 이런 말 그러니까, 하늘에서 막 바람이 할래도 안 되는 거죠. 저거는 불가능하죠. 그치? 너무 이상한데, 이거? 이 아스완 근처는 사막지대입니다. 그러니까 전갈이 생소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하룻밤 사이에 이렇게 때로 움직이는 전갈은 이 동네 사람들이 봤을 때도 처음 있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전갈이 빗물에 실려서 마을로 흘러들어온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주민들은요. 누군가 파라오를 분노하게 한 거예요. 이건 저주가 분명하다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영험한 기운이 있다니까. 나는 이집트는 좀 진짜 피라미드에 뭐 저주 이런 거 있잖아. 난 믿어요. 믿어요? 여기는 뭔가가 달라. 뭔가 좀 노여워하고 있는 거야. 실제로 폭풍우가 몰아치기 바로 하루 전 이집트의 고고학자들이
2400년 된 파라오 왕의 사원 유적을 발견. 신비한 비문이 새겨진 돌들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시작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전갈대의 저주가 파라오의 저주와 연관이 된 게 아닐까 추측한 건데요. 맞아. 화가 나신 거야. 파라오의 저주는 뭐 가장 유명한 저주 중에 하나죠. 이렇게 무덤을 도굴한 사람들이 다 죽음에 이르렀다는 등 뭐 그런 계통의 이제 저주가 아닐까라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두려워하고 있나 봐요. 갑작스런 폭풍우와 그 후 급습한 전갈대. 정말 안녕을 방해받은 파라오의 저주였을까요? 아, 난 맞다고 봅니다. 난 맹신이야. 2006년 일본 일가족 살인 용의자 자살. 2017년 일본 학생 2명 동반 자살. 들리는 소문에 따르면 연평균 최소 1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감행. 일본엔 악귀가 자살을 유도하는 건너선 안 될 전설의 다리가 있는데요. 오싹한 전설을 가진 이 다리는 일본 나가노현에 위치한 가루이자와 다리, 일명 죽음의 다리입니다. 어휴. 일단 다리 난간에 높게 설치된 철조망부터가 예사롭지 않고요. 수시로 경찰들이 순찰을 돌 정도로 삼엄한 분위기를 가진 곳인데요. 그렇다면 가루이자와 다리의 오싹한 금기 사항이 대체 무엇이냐? 첫 번째, 다리 위에서 차 엔진을 절대 끄지 말 것. 방전되는 거. 두 번째, 다리 근처 신사 입구를 지나가지 말 것. 만약 금기 사항을 어기면 자살한 악귀가 저승으로 끌고 가기 위해 사람들을 홀려 자살을 유도하거나 사고에 휘말리게 하는 저주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오죽하면 자살 명소란 얘기가 나왔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악귀들한테 홀려서 사람들이 나도 모르게 거기서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드나 보죠. 실제로 일본의 코미디언인 시마다 히데히라가 과거 2가지 금기사항을 모두 어기고 곧바로 한 영매사한테 달려갔더니 당신 뒤에 자살한 20명의 원혼이 매달려 있어. 이즈음 가루이자와 다리에서 자살한 사람의 수와 일치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전설 속 지나선 안 되는 신사는 현재 터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오싹한 사실은 예전에 온천의 신을 숭배하던 신사의 현판엔 유카미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글자가 지워져서 신의 왼쪽만 남아 있는 건데 볼시죠. 네, 이 뜻이 죽어라는 뜻이래요. 그런데 신사가 없어진 후에도 심지어 금기사항을 어기지 않았음에도 그냥 다리를 지나갔을 뿐인데 안개 너머로 손짓하는 악귀를 목격했다든가 아하. 귓가에 속삭이는 악귀의 목소리가 들렸다든가 스마트폰과 내비게이션 고장 등 각종 오싹한 일들이 발생. 가루이자와 대교는 일본의 유명한 영매사들도 2손 2발 다 들기로 악명 높다고 합니다. 여름 특집 인간의 발길을 허락하지 않은 그곳 19, 15일을 공개합니다. 하늘 위 펼쳐진 신비의 산. 이번 장소 사진으로 먼저 보시죠. 오. 안 가겠습니다. 자, 어때요? 이거는 안 갑니다. 아니 멋있잖아. 아, 싫어. 합성이 아니에요. 난 낮은 산을 좋아해. 아, 그죠? 너무 싫어. 산의 기이한 자태가 마치 태초 시대에 온 듯 경이로움을 자아내는 이곳은 베네수엘라 기아나 고원에 위치한 쿠케난 테푸이입니다. 보통 이렇게 넓은 탁자 모양의 특이한 봉우리를 테푸이라고 하는데요. 일명 테이블 산으로도 불리는 이곳은 해발 고도 2,680m로 오. 백두산과 비슷한 높이입니다. 깎아지듯 이어진 수직 절벽에 등산로가 따로 없어서 암벽 등반이나 헬기를 이용하지 않는 이상 이곳 정상에 접근 불가. 사람의 발길을 허락하지 않는 곳입니다. 가고 싶어도 못 가네. 가기 힘들어요. 아, 무슨 수로 가요? 섣불리 정복용으로 이 산에 도전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지인들 사이에서 전해져 오는 전설에 따르면 아주 오래전 이곳 원주민들은 좋지 않은 일이 생길 때 쿠케난 테푸이 정상에 올라 몸을 던져서 산의 신을 진정시켰다는 전설이 전해진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산을 오르는 길에 두개골 모양을 새긴 돌과
교수형을 나타내는 나뭇잎이 발견되는 등 섬뜩함을 자아내는 이 산의 음습한 기운에 현지인들은 이곳을 죽음의 산이라 부르며 발길을 끊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랜 세월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았기에 이곳은 원시 자연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 산 정상에는 예측할 수 없는 자연의 비밀이 숨어 있다고 믿는 사람도 많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바위로 이루어지고 양분이 없어 식물이 살기 힘든 조건이지만 이곳에는 세계에 전례 없는 토착종뿐만 아니라 미지의 식물들이 살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아 더 신비로운 쿠케난 테푸이. 어쩌면 초자연적인 기운이 사람의 발길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름 특집 인간의 발길을 허락하지 않는 그곳 19, 13위 공개합니다. 험난한 지옥의 정글. 지금 소개해드릴 곳은요, 세계적인 자연탐사 다큐멘터리 잡지사 내셔널 B의 한 기자가 이렇게 표현한 곳입니다. 그곳은 지구상에서 아직 탐사되지 않은 마지막 지역입니다. 가장 험난하고 범죄가 도사리고 있는 곳이라고요. 근데 내셔널 기자면 전 세계 뭐 거의 대부분의 곳을 가봤을 텐데 그렇죠. 그런 사람이 여기가 제일 위험하다라고 표현을 했다고요? 어디지? 자연탐사 전문가도 혀를 내두르는 이곳. 파나마와 콜롬비아 사이에 위치한 열대 우림 늪지대, 일명 다리엔 갭입니다. 저기예요? 이렇게만 봐서는 그냥 아름다운데. 그래요. 예. 험난한 산과 하천, 빽빽한 숲으로 둘러싸인 다리엔 갭. 아메리카 대륙 북에서 남을 잇는 세계 최대 고속도로죠. 팬 아메리칸 하이웨이 중 유일하게 도로가 끊긴 구간이 바로 이 다리엔 갭입니다. 그야말로 인간의 발길을 거부하는 극한의 오지 그 자체인 다리엔 갭. 자, 그렇다면 이곳에 얼마나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느냐. 첫 번째, 사고와 질병의 위험. 78km에 달하는 다리엔 갭을 통과하려면 꼬박 열흘을 걸어야 하는데요. 가시덤불이 가득하고 미끄럽고 험한 길. 잠시 몸을 쉴 안전한 공간도 없는 다리엔 갭. 비와 진흙길에 미끄러져 부상을 당하는 건 물론이고 이 열악한 환경 탓에 설사, 호흡기 질환, 탈수 등등등 질병에 걸리는 일이 다반사. 다리엔 갭에 도사린 위험. 두 번째는 사망 위험입니다. 이곳의 강한 물살 때문에 다리를 건너던 수많은 사람들이 심장마비로 죽거나 익사. 2021년에만 최소 50명의 사람들이 이곳 다리엔 갭에서 실종되거나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요? 꼭 가야 되는 일이 있으니까 갔을 텐데 저기다 뭐 다리를 좀 안전하게 놓거나 뭐 정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보죠. 그러니까 저 보입니까? 그거를 건설하러 가기에도 위험한 곳인가 봐요. 그렇죠. 목숨 걸고 건너는 거구나. 그러니까. 뿐만 아닙니다. 원시 정글인 이곳에는 독사와 말벌, 포식 동물들이 우글거려서 언제 사람을 공격할지 모릅니다. 더 최악은 다리엔 갭에서 사망한 시신을 제때 수습하지 않으면 때로는 동물들의 먹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고야. 이거는 진짜 너무 위험한 요소들이 많아서 안 가는 게 상책이겠어요. 안 가는 게 상책이죠, 사실. 마지막으로 다리엔 갭에 도사리는 위험 세 번째입니다. 납치 위험입니다. 헐. 콜롬비아 국경과 맞닿은 다리엔 갭에는 콜롬비아 반군뿐 아니라 중남미 마약 조직이 있습니다. 다리엔 갭을 건너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납치, 인신매매가 성행, 범죄 조직의 위협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는 것이죠. 참고로 앞서 소개한 내셔널 B 기자도 여기를 지나가다가 납치됐었다고 합니다. 기자도. 그냥 지옥이에요, 지옥. 동물 문제가 아니라 아예 치안도 안 되는 안 데인가 되죠. 보군요. 경찰들이 순찰하기도 힘드니까 당연히 저기는 뭐 반군들이 숨어서 암약하기는 너무 좋은 그런 환경인 것 같아요. 목숨 걸고 순찰이죠. 야, 세계적인 탐사보도 전문가도 두려워하는 죽음의 땅, 다리엔 갭. 그곳에 함부로 발을 들여놓아선 안 되고. 여름 특집 인간의 발길을 허락하지 않는 그곳 19, 8위를 공개합니다. 모모가 만든 지옥의 검은 호수. 러시아 우랄 산맥 남부에 있는 호수 카라차이호. 고요해 보이기만 하는 이 호수에는 끔찍한 비밀이 얽혀 있는데요. 바로 이 호수의 또 다른 이름은 검은 호수. 야, 저
저 호수도 까맣지만 뭐 산도 시커멓네요, 진짜. 뭐야? 검은 호수가 가능합니까? 만약 이 호수에 다녀온다면 암에 걸릴 확률 21%, 에이. 선천적 혈압이 생길 확률 25%, 아우. 백혈병에 걸릴 확률 41% 뭐야. 증가. 심지어 이 호수에 1시간만 서 있어도 한 달 안에 사망할 확률이 무려 60%. 이 수치는 실제로 카라차이호 인근을 조사했을 때 나온 충격적인 결과입니다. 저거 찍은 사람도 불안하다. 목숨 걸고 찍었겠다. 절대로 안 가고 싶네요, 진짜. 한 언론에서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으로 보도되기도 한 이 호수는 1940년대 구소련이 비밀리에 만든 마야크 재처리 공장 인근에 있습니다. 이 공장의 정체는 러시아의 핵시설. 1950년대 이 공장에서 핵무기, 방사능 폐기물들을 카라차이호에 무단 투기 잔뜩 버린 겁니다. 아, 미쳤네. 그래서 호수 밑바닥에는 수많은 양의 방사능 폐기물이 가라앉아 있는데 그야말로 인간이 만든 지옥이 탄생한 겁니다. 저거 완전 인재네. 아, 핵폐기물을 제대로 버릴 수 있는,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생각을 해야지. 저도 저렇게 버려버리면 어떡하니? 심지어 이 카라차이호의 방사능 수치는 원전 사고가 났던 후쿠시마보다 훨씬 위험한 수준인데요. 방사능 물질이 퍼지지 않고 침전, 호수 바닥에 농축돼 있기 때문입니다. 어휴, 저주받은 땅이네. 아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기는 뭐 아무것도 살 수가 없는 그냥 검은 호수라는 말이 딱이네요, 진짜. 1990년대에 측정된 바에 따르면 호숫가 근처에 서 있기만 해도 시간당 60워트의 방사선의 피폭. 이게 얼마나 위험한 수치냐면 일반인이 1년간 노출돼도 되는 방사선 권고치가 연간 0.001 시버트입니다. 무려 이 수치의 6,000배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모든 수단을 다 써서 저기랑 멀리 있어야겠다, 진짜. 그렇지. 그런데 1968년에 가뭄으로 말라버린 카라차이호 바닥에 침전돼 있던 방사능 물질이 그대로 주변 지역을 덮치는 사건이 발생했고요. 어떡해. 바람. 이때 바람을 타고 퍼진 방사능으로 5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피폭. 러시아 정부는 뒤늦게 카라차이호를 흙과 콘크리트로 막았지만 이마저도 임시방편일 뿐 여전히 엄청난 양의 방사능이 그곳에 존재합니다. 깨끗한 호수였지만 이제 인간의 발길이 닿을 수 없는 곳이 돼버린 카라차이호. 과연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는 있을까요? 여름 특집 인간의 발길을 허락하지 않는 그곳 19 5위를 공개합니다. 또 다른 세계로 가는 지하 동굴. 두 기자님들 혹시 몰타 공화국에 그 누구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또 다른 세계로 향하는 비밀의 입구가 존재한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게이트 이런 거 되게 소개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뭐 이 세계로 가는 입구. 평행 우주. 예. 기원전 3600년경에 지어진 몰타의 3층짜리 고대 지하 동굴. 몰타인들과 한 과학 잡지에 따르면 1940년대 지하 동굴에서 기이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30명의 아이들이 이곳을 견학하던 중 길을 잃고 헤매다 실종. 섬 곳곳에서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수색에도 끝내 찾을 수 없었는데요. 그리고 아이들의 실종 사건 발생 몇 주 전 영국 대사관에 근무하던 직원 루이스 제섭은 동굴 조사를 위해 가이드와 함께 지하 동굴 내 시체 매장실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미끄럽고 젖은 괴생명체들이 나를 스쳐 지나갔고 갑자기 거센 바람이 불어와 내가 든 초를 꺼버렸어요. 루이스의 주장에 따르면 갑자기 사람이 아닌 기이한 생명체들이 나타나선 그녀의 조사를 방해하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데요. 그런데 더 기묘한 사실은 이후 그녀가 다시 동굴을 찾았을 땐 네? 여기 가이드는 저뿐인데요? 앞서 함께 방문한 가이드도 실종. 그래서 사람들은 지하 동굴에 또 다른 세계로 향하는 입구가 있으며 실종된 아이들도 그곳에 끌려갔을 것이라고 추측했는데요. 그리고 몰타 당국은 동굴에서 벌어진 이상한 사건들 이후 지하 동굴을 일시 폐쇄하기도 했습니다. 갑자기 사라진 거잖아. 근데 구체적이었어. 뭐 젖은 괴생명체 미끄럽다 그러고 막 미끌미끌하는 그런 애들. 한두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이었잖아, 아이들이. 그쵸. 어디로 간 거예요? 무서워.
이 밖에도 지하 동굴 내에서 길쭉한 모양의 두개골이 발견되는 등 어머머. 지하 동굴에 거인 혹은 또 다른 문명의 종족이 살았을 것으로 추정. 일각에선 아이들의 실종 등 모든 주장은 전설이며 증거가 없는 추측뿐이라며 부정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정부가 은폐한 것이라며 반박. 지하 동굴 내에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는 미스터리한 공간이 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여름 특집 인간의 발길을 허락하지 않는 그곳 19 4위 공개합니다. 몸으로 물든 버려진 섬. 이탈리아 가면 낭만의 도시 베네치아도 가고 아이유 씨가 뮤비를 찍은 브라노 섬도 가고 다 좋지만 아마 여기는 못 가보셨을 겁니다. 안 가고 싶어요. 어딘데? 일단 안 일단 가겠습니다. 드러나 안 봅시다. 갈래요. 드러나 아니, 봅시다. 섬 이름이나 오늘 들어보고. 가고 싶은데 그래. 다른 군데도 없어. 아니 섬 이름이나 한번 들어보고. 그건 들어볼게요. 그래 어딘데? 바로 인간은 살 수 없지만 유령들로 가득한 죽음의 섬 포베글리아입니다. 안 가. 이탈리아인들에 따르면 포베글리아 섬 흙의 반은 골가루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로 과거 이곳에 무려 16만 명이 묻혔다고 추정했습니다. 아니, 뭐 과정부터 진짜 흙의 절반이 묵을가루라는 거잖아요. 아 근데 그 표현이 너무 끔찍하다. 뭔가 학살이 있었나? 사실 이곳의 또 다른 이름은 일명 역병의 섬. 과거 14세기 유럽 인구 3분의 1의 목숨을 앗아간 흑사병이 창궐하자 이곳에 감염된 환자와 시체들을 격리했었는데요. 그러네. 이후에 포베글리아는 사람들 발길이 닿지 않는 곳으로 전락. 오랜 시간이 흘러 1920년대에서야 정신병원이 들어서며 다시 발길이 이어지나 싶었지만 의사의 자살과 병원의 폐업으로 1968년 이후 포베글리아 섬은 또다시 인간의 발길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병원장은 왜 자살하신 거예요 또? 전해져 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죽은 의사는 암암리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잔인한 뇌 절개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의사가 종탑에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만 겁니다. 사람들은 이를 두고 의사의 실험으로 목숨을 잃은 원혼들이 그를 죽게 만든 것이라고 추측. 그리고 소름 돋는 사실은 섬 근처를 지나는 어부들에 따르면 이곳에서 뱅 종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종은 철거됐는데 말이죠. 이게 역병에 뭐 실험까지 했다고 하면 진짜 가보고 싶지 않네요. 원혼들이 나올만 해요, 진짜. 없으면 이상하죠. 예. 산자들은 갈 수 없고 죽음과 원혼들의 섬이 된 포베글리아. 이후 섬을 찾은 몇몇 사람들에 따르면 마치 인간의 발길을 허락지 않으려는 듯 온갖 기묘한 일들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이후에 살아있는 자들은 살 수 없는 곳이 됐습니다. 여름 특집 인간의 발길을 허락하지 않는 그곳 19 2위를 공개합니다. 저주받은 늪에서 벌어진 일. 미국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의 북서쪽에 위치한 일명 맨착 늪. 이곳은 이른바 세계 13대 마경으로 손꼽히는 곳인데요. 이 사이프러스 나무가 짙게 우거져 한낮에도 어두컴컴할 뿐만 아니라 이 물 아래에는 이 눈빛을 번뜩이는 악어떼가 우글거리고 심지어 의문의 시신들까지 목격. 이 소문에 의하면 이 맨착 늪을 홀로 끝까지 보고 온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아우 악어들이 무섭. 악어들은 천국이네. 아니, 이거 딱 봐도 좀 음산하다. 아우. 자, 이 맨착 늪이 섬뜩한 이유는 또 있습니다. 현지인들에 따르면 이 맨착 늪은 이 줄리아 브라운이라는 여성의 허락 없이는 들어갈 수 없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 누군데요? 땅 주인이야? 영매 뭐 이런 사람 아니에요? 이 줄리아 브라운은 1910년대 실존했던 여성으로 인근 마을에서 주민들을 도왔던 부두교의 사제였다는데요. 그거 영매 같은 사람이잖아. 맞네. 하지만 주민들의 배신과 핍박에 큰 배신감을 느낀 그녀는 언젠가는 내가 죽었어. 온 마을을 다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마을에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이후 1915년 9월 29일 그녀의 장례식 날 실제로 거대한 허리케인이 마을을 휩쓸어 수십 명의 목숨을 앗아갔다는데요. 그리고 그 전설을 입증하기라도 하듯 맨착 늪을 다녀온 사람들 사이에서는요.
분명 거기서 어떤 여자의 목소리를 들었다고요. 늪을 떠다니는 유령도 봤어요. 유령 목격담이 쇄도. 그래서 맨창 늪은 줄리아 브라운과 그녀의 저주로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원혼으로 나타나는 것. 일명 유령 늪으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뭐 전설인지 뭐 허구인지 확실하진 않지만은 실존 인물이 있었다는 건 확실한 거잖아요. 그렇죠. 유령과 의문의 시신이 출몰하는 공포의 맨착 늪. 정말 줄리아 브라운의 저주가 실현된 걸까요? 아니면 그저 헛된 소문과 환영에 불과할 뿐일까요? 그 진실은 알 수 없지만요. 함부로 도전했다면 절대 헤어나올 수 없는 늪에 영영 빠져버릴지도 모르겠습니다. 미국 테네시주 녹스빌에는 높은 철조망 울타리로 둘러싸인 비밀의 장소가 있습니다. 그곳은 워낙 흉흉한 소문이 맴돌아서 알만한 사람들은 얼씬도 안 하는 곳. 드넓은 땅에는 썩어가는 시신들이 찌르고 뭐야? 그리고 정체 모를 사람들이 혹시나 외부인이 보기라도 할까 봐 다급히 시신을 숨기기까지. 시신이 어찌나 많았던지 사람들은 그곳을 버디 팜, 즉 시체 농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거 연쇄살인마 뭐 그런 거예요? 아니면 뭐 범죄 현장이랄지 이상한 종교 단체. 종교의식인가 예, 보다. 예. 저기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그 시작은 197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테네시 대학교의 인류학자였던 윌리엄 베스 교수. 어느 날 그는 한 변사체에 대한 분석을 의뢰 받았지만 당시는 관련 연구가 발달하지 않았던 때라 사후 경과 시간 추정에 큰 오류가 있었습니다. 이에 베스 교수는 1981년에 시신 연구 시설인 테네시 대학교 인류학 연구소를 설립해서요. 기증받은 시신들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진짜? 교수는 연구원들과 함께 시신을 땅에 묻는가 하면 시신 일부는 땡볕에 방치, 다양한 환경에 시신을 노출시켜서요. 시신의 부패 과정과 속도, 사후 경과 시간 추정 문제 등을 체계적으로 연구했던 겁니다. 시체 농장이라는 다소 오싹한 이름 뒤에서 사실은 아주 획기적인 법의학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죠. 사실 이 여기서 나온 연구 결과 덕분에 억울한 누명을 썼다거나 이런 분들이 이제 좀 법의학 사인이 연구. 밝혀진다거나 이런 그뿐만이 일들이 아니라 있었던 거네요. 도망갈 수 있었던 범죄자를 잡아놓을 수 있었던 잡기도 거죠. 하고. 야, 그러니까 CSI의 원조네, 진짜. 원조죠. 그러네. 시신이 아닌 살아있는 사람, 인간의 발길은 제한됐던 이곳. 수십 년간 연구 축적된 데이터베이스들 덕분에 시신 주변의 벌레 상태만으로도 사망 시간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로 법의학 수사는 방대한 발전을 기록했고요. 방대한 양의 범죄 해결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은 출입할 수 없는 장소, 시체 농장. 그곳에서 연구되는 누군가의 주거미. 그저 공포로만 치부되는 일이 없기를, 그리고 더 이상 끔찍한 범죄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남양 특집 3탄 2018 화요 미스터리 극장 18위 공개해주세요. 일본 심령 스팟의 미스터리 증발한 두 여인. 일본 혼슈의 동부 도야마현에 위치한 한적한 바닷가 마을 우오즈시. 이 마을에는요, 귀신 출몰지로 유명한 심령 스팟 츠보노 온천장이 있습니다. 이곳은 1982년 경영난으로 폐업한 이후 오랫동안 방치돼 있었는데요. 깨진 유리창, 도색이 다 벗겨진 페인트, 알 수 없는 낙서까지 보기만 해도 섬뜩한 분위기를 자아내서요. 이곳에 공포 체험을 다녀온 사람들은 그냥 이곳 자체가 귀신보다 무섭다라고 할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곳이 공포 체험 마니아들 사이에서 더욱 극강의 공포 체험 장소로 떠오른 이유, 두 여자의 실종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저런 게 이제 또 가지. 1996년 5월 5일 도야마현 히미시에 살던 19살 여고 동창생인 A와 B 양은요, 밤 9시경 가족들에게 우우즈시 츠보노 온천장에 공포 체험을 다녀오겠다며 B의 차를 타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 뒤 친구에게 우리 지금 우우즈시에 있어라는 삐삐 메시지까지 남겼는데 갑자기 행방불명. 결국 가족들은 도야마현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는데요. 경찰이 입수한 CCTV 자료에서는 사건 당일 밤 10시경
B의 승용차가 도야마현의 중심지인 도야마시와 나메리카와시를 거쳐 우오지시로 들어가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정말 그럼 거길 가긴 갔네. 그렇죠. 네, 근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뒤 경찰이 그 일대를 샅샅이 수색했으나 두 여성의 흔적을 전혀 찾을 수가 없었고요. 여성이 타고 간 승용차조차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두 여성의 실종 사건 이후 일본 일부 매체에서는요. 호쿠리쿠 지방에서 가장 무서운 심령 스팟이라 지칭, 더욱 범접할 수 없는 공포가 퍼졌습니다. 저럴 수 있어요. 얼마 뒤 츠보노 온천장 일대는 아예 외부인이 출입할 수 없게 철조망 작업을 했지만요. 지금까지도 모험심 강한 공포체험 마니아들이 이곳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당시 일본 대표 신문 일면까지 실리며 일본 사회를 발칵 뒤집은 두 여성의 증발 사건. 과연 두 여성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남양 특집 3탄 2018 화요 미스터리 극장 17위 공개합니다. 필리핀 해안의 괴생물 미스터리. 1924년 10월 25일 남아프리카. 반은 곰 같고 반은 고래 같은 괴사체 발견. 2017년 미국 텍사스 시티 해변에서 큰 원기둥 모양 몸통에 눈 없는 괴사체 발견. 아직까지도 그 정체가 밝혀지지 않아 궁금증을 넘어 두려움까지 부르고 있는데요. 그런데 불과 2개월 전인 2018년 5월 11일 저녁 필리핀 중북부에 있는 민도르 섬에서 정말 끔찍한 괴사체가 발견돼 큰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샌앤토니오 해안가를 찾은 한 가족이 한가롭게 해변을 산책하던 그때 아니 이게 무슨 냄새지? 이 괴물이 뭐야? 해변 앞까지 떠밀려온 것은 거대한 털 덩어리로 둘러싸여 도무지 정체를 알 수 없는 괴사체. 길이는 무려 6m가량의 정말 고약한 악취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무슨 쓰레기 폐기물 같이 보이는데? 그렇죠, 그렇게 보이죠. 네. 저런 사이즈는 아마 고래? 고래 정도가 되지 않을까? 고래라고 하기에는 너무 형체가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자, 고래라고 하기에는 이제 눈이나 뼈 그렇지. 이런 골격이 전혀 없습니다. 네. 필리핀 루손 섬에 위치한 수산자원국 관리관에 따르면 현재 괴사체 조직을 채취해 DNA 분석 연구소에 보낸 상태고요. 아직까지는 그 정체가 밝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1960년경부터 생물학자 이반 앤더슨은 해안에 떠밀려온 정체를 알 수 없는 유기체를 일명 글롭스터로 통칭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한편 이 괴사체 출현에 마을 사람들은 혹시나 불길한 일들이 마을을 덮치지 않을까 하고 불안에 떨고 있다고 합니다. 빨리 그 조사 결과가 좀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네. 네. 근데 나왔는데 일부러 안 밝히는 걸 수도 있어요. 이게 너무 어마어마한 결과라 밝히지 않고. 깜짝 놀란 거야. 이럴 수가. 위기 침입이다 뭐죠. 뭐 그럴 수도 있고. 대단히 상상력이 뛰어나신 것 같아요. 네. 자, 남양 특집 3탄 2018 화요 미스터리 극장 16위 공개해 주세요. 지옥문 카타콤의 실종 미스터리. 경고. 이 앞은 죽은 자의 나라다. 이 글귀가 붙어있는 곳은 낭만적인 빛의 도시 파리. 그중에서도 남부의 당페르 로시로 광장. 그 지하에 은밀히 감춰진 카타콤. 카타콤의 총 길이는 이제 약 300km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약 600만 구에 달하는 유골이 모여 있다고 해서 세계 최대 무덤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을 두고 떠도는 한 미스터리.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19세기 이래 카타콤에서 실종된 사람은 수백, 아니 수천만 명. 실제로 카타콤에서 실종되는 사고가 연쇄적으로 발생하자 대부분을 철문으로 막았습니다. 하지만 일부 탐험가 혹은 담력을 키우려는 이들이 하수구 등을 통해서 비밀 출입구를 찾아 무단으로 침입하는 사건이 종종 발생. 그런데 이때 기괴한 경험을 하고 온 이들이 마치 뭐에 홀린 듯 이상한 형상을 봤어요. 나를 끌고 가려고 했어요. 라며 지옥문에 대한 괴담을 더욱 공포스럽게 만들었습니다. 1998년 유명 다큐멘터리 감독 프랜시스 프리랜드가 카타콤에서 실종된 사람들을 취재하던 중 카타콤의 한 구석에 떨어져 있는 캠코더를 발견했는데요. 카타콤 벽면에 있는 유골들을 확인하던 남자가 갑자기 어둠 속에서 무언가를 발견한 듯 하더니 캠코더까지 떨어뜨리고는 비명을 지르며 뛰어가는 장면이 담겨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지옥문을 찾다가 지옥 문지기를 만나 끌려간 거야라는 괴담이 일파만파 퍼졌습니다. 역시나 그 화면 속의 남자는 돌아오질 못했습니다. 돌아오지 못하는 실종자, 그리고 경찰 수색에도 실종자에 대한 어떤 단서조차 찾지 못하는 상황. 지하 무덤 카타콤엔 정말 지옥문이 있었을까요? 2018 화요 미스터리 극장 19, 이번에 12위를 공개합니다. 1700년 주민 목숨 앗아간 지옥의 호수. 짙푸른 열대우림과 수많은 동물들의 보금자리로 위대한 자연의 보고라고 불리는 서아프리카 카메룬. 그런데 이곳 카메룬에서도 아름답고 평화로운 경치로 유명한 니오스 호수에서요. 어느 날 갑자기 끔찍한 악몽이 일어났습니다. 1986년 8월 21일 조지프 니과는 저녁 시간대가 돼 잠자리에 들 준비를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숨통을 조여오는 무언가에 힘없이 쓰러지고 맙니다. 그리고 약 3시간 뒤 정신이 든 조지프 니관. 아우 이게 무슨 냄새야? 아우. 집안은 물론 마을 전체를 뒤덮은 심한 악취. 게다가 먼저 잠들었던 딸은 이미 숨을 거둔 상태. 어머.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허겁지겁 현관문을 열어젖힌 조지프는 그만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맙니다. 처참하게도 마을 곳곳에 사람과 가축의 사체가 널려 있었던 것이죠. 갑자기? 저거 봐요. 당시 사망한 주민들만 무려 1,746명. 거기에 가축은 무려 3,500마리가 목숨을 잃었다고 하는데요. 어머 갑자기 왜? 정말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평화로웠던 마을이 하룻밤 사이에 죽음의 땅으로 변한 이유. 이 이유를 밝히기 위해 프랑스와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과학자들이 카메룬을 찾았는데요. 하지만 희생자들의 유골에서는 출혈뿐이 아니라 신체적인 외상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참사가 벌어진 건 니오스 호수에서 나온 이산화탄소 때문입니다. 니오스 마을 주민들이 갑작스러운 의문사로 목숨을 잃은 이유. 바로 최대 1,600톤에 달하는 이산화탄소가 마을 100km 근방까지 약 50m의 두께로 빼곡하게 들어찼던 건데요.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해? 일부 과학자들은요. 화산 활동으로 갑자기 독성 가스가 방출된 것이 아닐까라며 추측했습니다. 실제 니오스 호수는 400여 년 전 화산 분출로 만들어진 칼데라 호수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그럴듯한 추측 역시 다른 과학자들의 반박을 피하진 못했는데요. 그 이유는 고작 하루 만에 이렇게 넓은 지역에 큰 피해를 주려면 거대한 지진을 동반해야 가능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당시 마을 주민 중 누구도 지진을 느끼지 못했으며 지진 감지 장치에서도 별다른 이상을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2년 전 니오스 호수에서 남쪽으로 100km 떨어진 모노운 호수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카메룬 정부와 이스라엘이 비공개 폭탄 실험을 진행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제기됐는데요. 아 이게 천재가 아니라 인재라는 거구나. 1,800명에 가까운 목숨을 앗아간 니오스 마을의 이산화탄소 미스터리. 호수의 정체는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뒤에 나왔던 추측이 좀 일리가 있어 보이는데요. 왜냐면 자연적으로 저렇게 많은 이산화탄소가 나올 리는 없고 미사일 뭐 이런 거 터지거나 실험을 했을 때 나오는 어떤 이산화탄소가 갑자기 나온 게 아닌가. 컨스피러시라는 영화. 거기 보면 모든 건 사실은 배후가 있는 거예요. 아 단정을 내리시네요. 네. 자, 이게 외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방송이니까 여기까지 듣고 사적으로 좀 얘기를 나누도록 하죠. 남양 특집 3탄 2018 화요 미스터리 극장 19. 자, 10위 공개해 주세요. (1980년) 스위스의 중부와 남부 사이에 있는 고트하르트 고개를 뚫어 만든 고트하르트 터널. 총 길이는 17km. 터널 평균 이용 차량은 17,000대로요. 교통량이 꽤 많은 터널인데요. 2009년 어느 날 갑자기 이 터널에서 미스터리한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전 잘못이 없어요. 이게 다 내비 때문이라고요. 저도 이상했어요. 근데 내비가 얘기한 대로 그냥 한 거거든요? 사고를 낸 운전자들의 공통적인 진술. 터널 한복판에서 계속해서 유턴하라고 안내하는 내비게이션 음성이 들렸다는 겁니다. 오류겠지.
운전자들도 당연히 이 운전 상식은 인지하고 있죠. 내비게이션이 잘못된 안내를 하면 뭐 상식적인 판단에 의해서 운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사고 운전자의 대부분은 이곳이 초행길이었고요. 계속 음성 안내를 하는 통에 뭐에 홀린 듯이 유턴을 한 겁니다. 터널 안에서? 터널 안에서 사진 보시죠. 진짜 유턴해. 저러면 안 되는데. CCTV네. 저거 어떻게 될 줄 알고. 왜냐면 초행길이면 모를 수 있어요. 아니 혹시 이유가 밝혀졌어요? 그래서? 불법 유턴 사건이 연속적으로 발생하자 담당 교통 경찰들이 조사를 했는데 일부 내비게이션에 위성 시스템 오류가 일어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귀신에 홀린 거 아니야? 혹시 내비게이션의 저주? 라며 이 미스터리한 일을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유턴하십시오. 유턴. 정말 위성 시스템의 오류였을까요? 다음 기사 소개해드립니다. 분명 차는 달리고 있는데 터널을 빠져나올 수 없었어요. 분명히 터널 중간에 사람이 있었는데 어디 갔지? 이 괴이한 증언들은 모두 대만 타이베이 원산구에 위치한 신하이 터널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약 500m의 짧은 거리와 직선 터널임에도 불구하고 알 수 없는 사건, 사고가 잦은 신하이 터널. 그래서 야심한 시각엔 신하이 터널을 피해 일부러 다른 길을 찾아가는 이들도 있다는데요. 이곳에서 특히 자주 일어나는 괴이한 경험담. 몇몇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분명 혼자 터널을 지나고 있었는데 어느새 뒷좌석에 묵직한 느낌이 들고 무언가 자신을 꽉 잡고 있는 느낌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백미러를 보면 귀신이 꽉! 그래서 소스라치게 놀란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오토바이 채 쓰러지거나 다른 차량에 깔려 부상이나 목숨을 잃는 경우가 다반사였고요. 그렇구나. 뿐만 아니라 한 운전자는요. 터널을 들어갈 때 시간을 봤는데 새벽 3시경이었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달리는 느낌은 드는데 끝이 나오지가 않는 거죠. 그래, 그럴 때 있어. 분명 터널 출구가 눈앞에 보이는데도 말이죠.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겨우 터널 끝을 통과했는데 세상에 시계를 보니 새벽 5시. 뭐야? 무려 2시간이나 지나 있었다고 합니다. 2시간 동안 달린 거야? 시계가 고장난 것도 아닌데. 근데 이건 500m고 정해져 있는데 2시간이라는 게 사실 좀 믿기진 않거든요. 차원 이동인 거지. 차원 이동이에요? 차원 이동을 강력하게 믿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예. 정말 괴이하고 미스터리해서 여러 무속인들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한 무속인의 말에 따르면 이곳이 음기가 굉장히 강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1972년에 개통된 신하이 터널 자리는 그냥 산이 아닙니다. 바로 무덤! 맞네. 게다가 근처엔 오래된 화장터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 영혼이 떠도는 거라는 거죠. 지금까지도 원인 불명 미스터리한 사고가 끊이지 않는 대만의 신하이 터널. 그냥 우연한 사고일까요? 아니면 정말 귀신들의 터널인 걸까요? 남양 특집 3탄입니다. 2018 화요 미스터리 극장 19, 이번에 8입니다. 인도네시아 라왕 세우 지하실의 비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신들의 섬, 인도네시아 자바섬. 특히 자바섬 스마랑에 위치한 라왕 세우는 고딕 양식으로 지어진 유럽풍의 건물로요. 멋있다. 과거 네덜란드의 식민 지배 시절 철도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공관으로 사용됐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인도네시아에서도 귀신이 가장 많이 목격되는 곳으로도 유명한데요. 2007년엔 라왕세우라는 제목의 공포 영화까지 만들어졌을 정도입니다. 건물은 굉장히 예쁜데 스토리는 되게 무섭네요. 실제로 2007년에 이곳을 찾은 한 남성이 건물을 돌아다니다가 한 여성과 마주쳤는데요. 그런데 발이 허공에 떠 있잖아. 공중에 뜬 채 피칠갑한 귀신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왜 이렇게 귀신이 많이 나올까요? 사연이 있습니다. 라왕세우의 지하실은 과거 네덜란드의 식민지 시절부터 감옥으로 사용됐다고. 고문이 많았구나. 그렇게도. 네. 그래서 수많은 고문과 처형으로 죽은 원혼들이 이곳을 떠나지 그래.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추측만 무성한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가장 많이 목격되는 귀신은 네덜란드인 여자 귀신. 무섭겠다. 원통하다. 원통해. 일본 놈들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죽었어.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당시 이곳을 점령한 몇몇 일본군이 최후의 발악으로 무려 2,000명의 사람들을 학살했는데 이때 당시 식민지인 인도네시아에 거주 중이던 네덜란드 여성들을 데려와 끔찍한 고문과 성폭행을 일삼다 처참히 제일 살해했어요. 나빠, 제일 나빠. 이후 한 맺힌 여성의 원혼이 이 라왕새우를 떠돌며 목격되는 거라고 합니다. 뭐 무섭다기보다는 너무나 가슴 아프네요. 현재는 전시관과 갤러리로 탈바꿈해 전 세계 방문객들을 맞이하고 있는 라왕새우. 하지만 비가 오는 날이면 의문의 울음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혹시 한 맺힌 원혼들의 절규는 아닐까요? 남양 특집 3탄 2018 화요 미스터리 극장 19 5위 공개합니다. 여행자들의 도시라 불리는 대만 타이베이. 이곳에서도 타이베이 101 빌딩, 세계 무역센터와 인접, 타이베이 시내가 훤히 보이는 전망까지 갖추고 있어서 대만 최고의 호텔로 꼽히는 G 호텔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원더풀한 이 호텔을 대만인들은 무척이나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좋아 보이는데. 비싸서 두렵나? 호텔이 무서울 이유가 있나요? 그렇죠. 네. 이곳은 세계에서 무서운 호텔 탑 10에 늘 꼽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지? 1989년에 설립된 G 호텔은요, 엘리베이터와 복도에서 기이한 현상이 자주 발생한다고 합니다. 새벽 시간 아무도 없는 1층에 엘리베이터 문이 열립니다. 오류인가 싶었는데 특정 층으로 올라가더랍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 누가 새벽에 이렇게 복도를 뛰어댕겨요? 군화 소리가 너무 커요. 아이. 그래서 직원이 항의 전화가 온 층으로 가보면 복도는 텅. 게다가 어떤 투숙객은 자다가 눈을 떴는데 군복 입은 남자 얼굴이 눈앞에 딱! 무섭다. 홍콩 대표 액션스타 성룡도 이 호텔에서 머무르던 중 귀신을 봤다며 새벽 3시에 기겁을 하고 나왔다고 합니다. 와, 뭐야. 이 자리가 옛날에 뭐 군부대 자리였던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무슨 사연 같은 게 있었나요? 떠도는 추측으로는 호텔이 세워진 곳이 과거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정치범 수용소와 처형장이 있었던 곳이라고 합니다. 무려 4,000명이 죽은 곳이라는 썰만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더 미스터리한 건요. 호텔 로비에 있는 커다란 부적 2개 보이시죠? 강시부적이다, 강시부적. 작품이 아니라 부적인 거고. 누가 봐도 부적이죠, 그죠? 호텔 측에서는 단지 인테리어일 뿐이다 라고 일축했다고 합니다. 남양 특집 4탄, 과학으로도 풀리지 않는 초자연상 19, 10위 공개합니다. 지난 1967년 5월 캐나다의 한 병원을 찾은 스테판 미할락. 그런데 이 남자의 복부에 난 화상 자국은 너무나도 이상했습니다. 이 화상 자국보다 더 미스터리한 건요. 네네. 수많은 의사에게 진단을 받았지만 그 누구도 이게 어떤 것 때문인지 그 원인을 밝히지 못했다는 겁니다. 평소 지질 조사가 취미였던 스테판은 매니토바주 남쪽에 있는 팔콘 호수를 산책하면서 광물을 찾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스테판은 상공 약 45m 높이에서 붉은 빛을 내는 타원형의 기체 2대를 목격합니다. 그리고 그중 한 대는 갑자기 회색으로 변하더니 그대로 착륙했습니다. 처음 보는 비행기에 호기심이 발동한 스테판. 우와, 미국에서 만든 새로운 군사항공기인가? 멋진데? 스테판은 너무나 신기해서 기체에 손을 슬쩍 댔는데 기체의 격자무늬 배기관에서 가스가 방출되면서 그대로 이륙. 바로 그때 배기관 가스를 정통으로 맞은 스테판은 뒤로 내팽개쳐졌고요. 복부 화상을 입은 거라고 합니다. 스테판이 목격한 기체를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딱 뭐 일반적인 비행 접시 모습이죠. 근데 뭐 저 정도는 우리도 그릴 수 있잖아요. 한편 그가 미스터리한 비행 물체를 목격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정부, 언론사 측에서 몰려들었고요. 캐나다 정부에서는 스테판이 본 건 UFO가 아닙니다 라고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황당하게도 캐나다의 정부에선 스테판에게 그 사건 현장을 같이 가자고 제안했고요. 그 지역의 토양 조사도 시행했는데 그곳에만 방사능 수치가 월등히 높았다고 합니다. 요건 이상하네. 과연 그날 그가 본 것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자, 이번 특종은요.
UFO를 쫓는 사람, 그리고 그가 밝혀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30년 차 UFO 초자연 현상 조사가 척 주코프스키. 그는 UFO, 외계인 납치, 빅풋, 유령 사냥 등 다양한 초자연 현상을 조사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2006년 척 주코프스키는 갑자기 놀라운 이론을 제기합니다. 그가 조사한 약 1000건의 초자연 현상 사건 중 무려 200여 건의 사건에 해당하는 이론인데요. 첫 번째, 일반인 출입 금지 구역, 미국 네바다주의 51구역.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 뉴멕시코주의 비밀 지하시설 덜스 기지. 또 지난 70년 동안 미국에서 10,000마리의 가축들이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은 채 폐사한 사건도 있었는데요. 이상하다. 척 주코프스키의 말에 따르면요. 이런 미스터리한 가축 훼손 사건이 발생하면 24시간 이내 그 주위에서 UFO가 목격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껏 알려진 초자연 현상 지역들을 지도에 표시해 봤더니 무려 200건의 사건이 모두 위도 37도 인근에서 발생. 저거를 일명 초자연 현상 고속도로라고 부릅니다. 그는 유독 초자연 현상이 37도에서 일어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위도 37도에는 외계인들이 지구로 드나들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다시 말해 UFO의 주요 도로가 바로 위도 37도에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더 소름 돋는 사실은요. 우리나라 서울의 위도가 몇 도인지 아십니까? 바로 37.5도. 네, 남양 특집 4탄 과학으로도 풀리지 않는 초자연 현상 19 5위 공개해 주세요. 죽음의 계곡 원정대와 금속물질. 2006년도에 러시아 야쿠티아의 지역에서 전해 내려오는 미스터리한 금속물체. 자, 그 물체를 찾아 나선 러시아의 초자연 현상 연구가이자 탐험가 이반 메케르와 원정대. 이들이 찾는 미스터리한 금속물체를 본 목격자들의 증언은 매우 구체적이고 또 다양했습니다. 1936년 한 지질학자가 올구다크 강가에서 가마솥 모양의 큰 형체를 발견. 붉은색을 띤 이 매끄러운 금속의 반구는 두께가 약 2cm 정도였고요. 지름의 약 5분의 1 정도가 땅속에 꽂혀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1947년 지인들과 이곳을 찾았던 소년 미카엘 코레츠키는 금속 물체를 목격한 뒤 저는 그곳에서 7개의 큰 금속 물체를 봤습니다. 부리처럼 보였지만 정확하진 않아요. 더 이상한 점은요. 이 계곡에서 코레츠키 외에 5명이 밤을 보냈는데 그 이후에 한 친구는 심한 탈모를, 또 코레츠키의 머리 왼쪽에는 3개의 반점들이 생겼고 두통이 또 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미스터리한 금속 물체를 봤다고 증언한 곳은 죽음의 계곡이라 불리는 곳인데요. 목격자도 또 증언도 많지만 정말 의문스럽게도 죽음의 계곡의 위치가 정확하게 남아있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이 미스터리를 풀려는 이반 메케르는 원정대를 꾸려 이 죽음의 계곡을 찾아 나선 겁니다. 그러던 중 괴이한 형태로 자란 식물들 주변에 있는 한 연못을 발견. 오늘은 여기서 묵고 내일 다시 찾아 나선다. 자, 그런데 그 다음날 앞이 보이지 않거나 또 숨이 잘 쉬어지지 않는 등 기이한 신체 이상을 느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는 두통과 오한으로 졸도하는 지경에까지 이르자 이반 메케르 원정대는 뗏목을 타고 그곳을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비록 미스터리한 금속 물체는 발견하지 못했지만 이들이 세상에 알린 건 죽음 계곡의 좌표. 올구다크 강에서 북동쪽으로 약 40에서 50km 떨어진 지점이라고 하는데요. 미스터리를 풀 수 있는 키가 되겠네요. 일단 좌표가 나온 거죠. 좌표가 나왔으니까. 다시 가서 봐도 되는 거 아니에요? 첨단 장비를 가지고. 그렇습니다. 과연 이 미스터리한 금속 물체의 베일은 벗겨질 수 있을까요? 좀 뭐라고 추측이 되시나요? 저기 갔다 왔다는 사람들 중에 탈모를 한가 갑자기 된다거나 탈모 뭐 네. 반점 이런 게 생기잖아요. 그런 얘기를 보면 이게 방사능 피폭의 느낌이 좀 있어요. 저도. 처음에 저게 밝혀진 게 1947년 뭐 이럴 텐데 네네. 그때가 소련이 마침 핵무기 개발을 한참 진행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렇죠. 1948년에 소련의 원자폭탄 실험 첫 실험이 성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핵 폐기물들이나 핵 실험 후에 남은 것들을 슬쩍 버렸던 것이 아닌가, 그것에 접근한 것이 아닌가라는 추론을 해볼 수 있죠. 아직도 진행 중인 미스터리 19 8위를 공개합니다.
잉글랜드 스탠퍼드셔. 이곳엔 한 숲이 있습니다. 바로 켄록 체이스 숲. 이곳에 가려는 이들에게 사람들은 늘 경고를 합니다. 켄록 체이스 숲에서는 이것을 조심하세요 라고 말이죠. 중세시대 때부터 벨라루스, 프랑스,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수많은 나라에서 존재해왔으며 2014년엔 브라질에서도 목격된 미스터리한 존재, 늑대인간. 어머! 아, 늑대인간. 근데 그건 영화 얘기 아니에요? 상상력이 그렇습니다. 빚어낸 동물 아닙니까? 영화 속에서나 보던 그 늑대인간, 그 존재입니다. 영국 각지의 미스터리한 현상을 조사한 프린지 보고서에 따르면 1975년경부터 2009년까지 켄록 체이스 숲에서 무려 약 20차례나 늑대인간이 목격됐다고 합니다. 먼저 2007년 4월 한 보이스카우트 관계자가 켄록 체이스 숲을 찾아갔는데요. 어슬렁거리는 큰 개를 목격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덩치가 너무 커요. 그래서 늑대인가 싶어서 자리를 뜨려던 찰나. 야! 저 뭐야? 늑대가 두 발로 일어섰어? 약 2m의 키를 가진 늑대와 사람을 합쳐놓은 듯한 생명체가 두 뒷발로 쓱 하고 일어나더니 동물 소리 같은 괴성을 내지르곤 숲속으로 사라졌다는데요. 야, 근데 아까도 20차례라면서요? 20차례. 그러니까 한두 번 잘못 본 건 가능한데 이게 그 정도면은 뭔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요, 다른 목격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주로 공동묘지 쪽에서 많이 목격이 됐고 그 주변으로 사슴의 사체나 동네 반려견들의 사체 등 늑대인간의 소행으로 보이는 흔적이 많았다고 합니다. 아, 진짜? 그럼 이제 늑대인간이 동물들을 사냥했던 흔적이라는 얘기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궁금해요. 왜 유독 이 숲에 늑대 인간이 계속해서 발견이 되는 건지. 그 이유는요, 수많은 추측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늑대인간이 주로 공동묘지에서 많이 목격된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이 묘지는 평범한 묘지가 아니라고 합니다. 제1차, 2차 세계대전에서 전사한 군인들이 묻혀있는 무덤이라는데요. 풍문에 의하면 당시 전쟁 전후로 군사력 증진을 위한 야욕 때문에 켄록 체이스 숲에서 생체 실험이 이루어졌다는 소문이 돌았는데 아이고. 그래서 사람들은 혹시 군인들을 상대로 실험한 게 아닐까? 라는 의심을 푸는 거죠. 그리고 실험 과정에서 부작용으로 늑대인간이 생겨났을 거라고 추측했고요. 그 늑대인간들이 무덤을 찾은 이유는 실험에 희생당한 전우들이 묻혀있는 무덤을 떠나지 못하고 맴도는 게 아닐까 하는 안타까운 추측까지 돌았습니다. 또 이 영화에서 슈퍼솔저 만들려고 생체 실험하고 막 그런 게 실제로 있었을 것이다. 그런 주장인 건데 사실이라면 정말 끔찍한 일이네요. 그렇습니다. 아직도 진행 중인 미스터리 19 6위 공개합니다. 소떼 추락사 미스터리. 알프스 대자연의 걸작, 거대한 융프라우의 절경과 작은 집들이 조화를 이룬 마을 라우터브루넨. 그런데 평화롭기만 할 것 같은 이 마을에서 2009년 주민들을 경악하게 만든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대체 왜 소들이... 자, 주민들이 충격에 빠진 이유, 바로 절벽 밑으로 소 10여 마리가 추락해 숨진 상태로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좀 팩트네. 우리가 외계인 특집할 때 그 소떼가 의문사했던 거 했잖아요. 했죠. 근데 이 소들 역시요, 외부의 공격으로 상처를 입은 흔적이 없었지만 미스터리한 것은 10여 마리의 소가 모두 추락사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 떼쥐어서 뛰었네. 자, 아무튼 그럴 가능성도 드문 게요, 동물학자들에 따르면 산에서 자란 대부분의 소들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인지하기 때문에 소들이 절벽인지 모르고 떨어졌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하고요. 일각에선 혹시 소도 뭐 스트레스를 받아서 자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의문까지 제기가 됐는데 소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소들이 도대체 왜 절벽에서 떨어진 거예요? 누가 밀었나? 이게 이제 설명이 어려운 것이 문제입니다. 소가 힘이 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소 한 마리가 힘을 주고 버티면 사람 3, 4시 동원이 돼 겨우 끌고 갈 수 있는데, 근데 10여 마리를 끌고 가서 억지로 절벽 밑으로 밀었다라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동시에. 말이 안 되지. 게다가 그 다음 날이 돼서야 이렇게 된 걸 알았다는 건 소가 그 어떤 울부짖음도 저항도 안 했다는 건데,
정말 미스테리한 점은 소들이 집단으로 추락한 사건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불과 3일 전에도 사건 발생 인근 지역에서 소떼가 한꺼번에 수백 미터의 절벽에서 추락해 즉사하는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3일 동안 알프스 지역에서 무려 28마리의 소들이 추락사한 것이죠. 와, 이건 진짜 미스터리다. 또 한편 사건이 발생하던 무렵 이 지역에 거센 폭풍우가 내려서요. 언론에서는 혹시 뇌우로 인해 소들이 겁을 먹은 건 아닐까라며 당시 기상학과를 한 요인으로 추측했지만요. 모르겠다. 그것 또한 소 추락사 사건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어떤 실마리도 잡아내지 못한 미스터리. 대체 그날 밤 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아직도 진행 중인 미스터리 19 3위 공개합니다. 2017년 10월 2일 아일랜드 남서부 코크에 위치한 한 중학교. 1828년 지어진 이 오래된 학교의 공식 너튜브 채널에 게재된 미스터리 한 영상이 사람들을 공포에 몰아넣었습니다. 2017년 10월 1일 일요일 새벽 문이 스르르 열리더니 쾅 하고 저절로 닫히는가 하면 사물함 문이 열리고 갑자기 종이와 책이 바닥에 떨어지는 일명 폴터가이스트 현상이 포착된 겁니다. 그리고 영상도 어디에도 사람의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죠. 갑자기. 뭐야? 아일랜드의 한 중학교 CCTV에 담긴 폴터가이스트 현상에 에이, 학생들이 장난친 거 아니야? 어디서 자작나무 타는 냄새 안 나요? 누리꾼들의 의심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이 학교의 교장 케빈 베리는요. 절대 조작된 영상이 아닙니다. 사실 예전부터 이상한 소리가 들리긴 했어요. 심지어 한 교사가 학교에 반려견을 데려왔는데 강아지가 이 복도를 지날 때 허공을 향해 계속 짖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 뭐 있네. 영화 같은 데 보면 귀신을 막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강아지가 눈치채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은 10월 26일 해당 중학교 너튜브에 또 하나의 영상이 업로드됩니다. 보시죠. 누가 뭘 던졌어? 그냥 떨어졌는데 물건이? 아니 자, 근데 믿기질 않아서 그래요. 이거 진짜 이상하다. 너무 믿기질 않아. 자, 일각에서는요. 이 학교가 위치한 코크가 20세기 초 아일랜드 게릴라와 영국군이 싸운 독립전쟁 당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지역이었다고 얘기하며 당시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이들의 혼령이 모여있는 거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귀신이구나. 과거 이 학교 터에 어떤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대체 밤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일몰 후엔 들어가지 마시오. 만약 어길 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인도에는 정부에서 경고 표지판을 세울 정도로 경고 또 경고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전 세계인들 사이에서 세계 최고 마경 1위로 꼽히는 인도 반가라 마을입니다. 근데 용어 자체가 너무 오싹하고요. 자, 인도 라자스탄주에 위치한 반가라 마을은요. 1573년 무굴 제국 시대에 세워진 요새 마을입니다. 약 150년 뒤 전쟁과 대기근으로 폐허가 되며 현재는 무굴 제국의 성벽 마을 유적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밤만 되면 이렇게 금방이라도 유령이 나올 것 같은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로 돌변하는데요. 와 장난 아니다. 심지어 분위기뿐 아니라 실제 인도에서도 유령이 제일 많이 출몰하며 각종 미스테리한 현상들이 나타나서요. 인도인들 사이에선 반가라 마을에서 밤을 새우면 살아 돌아올 수 없을 곳으로 불리는 정말 악명이 높은 곳이라고 합니다. 이 공포의 시작은 한 흑마술사의 저주에서 시작됐습니다. 헐. 반가라 마을의 전설에 따르면 중세시대 한 흑마술사가 라자스탄의 보석으로 불리는 라트나타비 공주를 흠모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공주의 마음을 얻는 데 실패하고 결국 자신이 놓은 덫에 걸려 처참한 죽음을 맞이했는데요. 그런데 그때 반가라 마을에 발을 들인 자는 모두 처참하게 죽게 될 것이다.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저주가 이곳에 다 뻗쳐 있는 걸까요? 반가라 마을엔 의문의 사고들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어느 날 두 인도인 소년이 해가 진 뒤 몰래
반가라 마을에 들어가 밤을 새우려고 했는데요. 그런데 한 친구가 우물에 빠졌고 다행히도 한 친구에게 구출돼 병원으로 가던 중 그만 자동차 사고로 두 소년 모두 사망했다고 합니다. 야, 이게 진짜 저주 때문이라고? 어쨌든 뭐 명백히 사고가 났잖아요. 지금. 그렇죠. 저주 생각을 안 할 수 없죠. 그리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밤에 갔는데 이상한 여자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늦은 밤 건물 안에 한 소년이 쳐다보고 있었어요. 이 마을의 미스터리를 체험하기 위해 찾은 강심장의 사람들도 수차례 유령을 목격. 야, 이거는 진짜 뭐지? 아니 근데 그냥 가지 말라면 안 가는 게 최선 아, 아닙니까 이게 지금? 최고예요. 지금 예. 왜 갑니까 거기 자꾸? 그런데 말입니다. 2019년 얼마 안 됐습니다. 이 전 세계 미스터리 스팟을 찾아다니는 한 크리에이터가 기이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Hier Bala, knife. Jeg har mere software. Is Bala knife here with me? 간 거죠 지금? 그러니까 저기에 다른 사람이 없는데 저런 사운드가 나는 그렇죠. 거잖아요. 와, 이거 진짜 무섭다, 이거. 자, 대체 무엇일까요? 대체 해가 지면 이 마을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잃어버린 세계를 찾아서 15일 공개합니다. 신화 속 이것이 실제 있다? 영화 인디애나 존스 속 고대 유적지들에는 침입자들을 물리치기 위해 설치된 무시무시한 함정들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영화 속에나 등장할 법한 쉽게 사람의 접근을 허락하지 않는 고대 유적의 함정이 터키에서 발견됐습니다. 2013년 4월 이탈리아의 한 대학교 고고학과 프란체스코 단드리아 교수 연구팀은 터키 남서부 파무칼레 인근에 폐허가 된 한 사원의 유적을 탐사하던 중 섬뜩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 왜 새들이 여기에 다 죽어 있지?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새들이 아무런 외상도 입지 않은 상태였다는 점입니다. 그 기이한 현상을 조사하던 연구팀은 이 동굴의 입구가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 속에 등장하는 지옥의 문일 것이다라고 추측을 했습니다. 그 머리 새 달린 개 있는 지옥의 문이요? 케르베로스. 케르베로스. 연구팀이 그렇게 추측한 이유. 기원전에 활동했던 그리스 역사학자였던 스트라보는 그리스 로마 신화 속 지옥의 문에 대해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곳은 안개와 진기로 가득 차 있어서 간신히 앞을 불고 있다. 또한 어떤 동물도 죽음을 피해갈 수 없는데 잠수를 떨어뜨려 보니 곧장 죽는 것을 목격했다. 그 증기가 뭔가 독가스. 질식사죠. 그렇다고 한다면 입구에 있는 새도 이런 이제 독가스 때문에 죽은 거. 뭐 그렇게 추측을 해야 되나? 자, 그래서 2018년에 독일의 한 대학교 연구팀이 가스 분석기를 사용해 동굴을 탐색을 해봤습니다. 네. 그 결과 동굴의 가장 아래쪽은 무려 91%에 달하는 고농축 이산화탄소가 낮게 깔려 있다고 하고요. 오, 독가스 맞네. 그렇죠. 동굴 입구 근처에서도 최대 53% 정도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방출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야, 아니 53%면 질식사하죠. 높긴 높아요. 되게 높을 수 90 있죠. 몇 프로는 뭐. 고농축입니다. 연구팀은 사원터, 욕조, 계단 등도 발견했으며 이들 유적도 고대 신화의 묘사와 일치한다고 밝혔는데요. 심지어 이 동굴 근처에서 지하 세계를 다스리는 신 하데스와 그의 아내 코레를 상징하는 문양이 새겨진 해리석 기둥을 발견. 이 동굴을 조사하던 프란체스코 교수는 과거 성직자들이 이 동굴에서 동물들을 죽이고 신을 모시는 제사를 지냈을 것으로 추측. 이 동굴은 하데스, 명왕성의 이름을 따 플루토니온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 속 지옥의 문. 과연 이 문을 지나면 어떤 세계가 기다리고 있을까요?